혹시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입자를 돕겠다는 좋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왜 내 주변 세입자들은 더 힘들어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이상하고도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요즘 서울에서 집 구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정말 입에서 맴도는 질문일 거예요. 아니 대체 살만한 전월세 집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하고 말이죠.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딱 보여주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3년간 전월세 매물수가 파도처럼 출렁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물 높이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꾸준히, 아주 꾸준히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대체 이 전월세 매물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겠다 하고 집을 딱 사잖아요. 그럼 그 순간 임대 시장에서 매물 하나가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세입자들이 고릴 수 있는 집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럼 정부는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만 딱 놓고 보면 와, 진짜 훌륭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돈 버려는 투기꾼은 좀 막고 진짜 거기서 살 사람한테 집을 주자. 바로 이거였죠. 보세요. 투기 막고 집값 안정시키고 심지어 세입자까지 보호한다. 와, 누가 이거 반대하겠어요. 정말 좋은 목표들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의도들이 한데 뭉치니까 아주 기가 막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각자 의도는 좋았던 규제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면서 충돌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규제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세무 전문가들조차 이거 머리 아파서 상담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래요. 전문가도 포기하는데 이걸 일반인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연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첫째, 여러 규제가 막 겹겹이 쌓여요. 그랬더니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집을 못 파는 상황이 생겨요. 심지어 세입자가 계약갱신 한번 하면 최대 4년 동안 꼼짝없이 묶이는 거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실거주자한테 집이 팔릴 때마다 전월세 매물 하나가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세입자가 살 집을 없애버리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거죠.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예쁜 색을 만들려고 빨강, 노랑, 파랑 물감을 다 섞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아무도 원치 않았던 시커먼 검은색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규제가 정답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바로 대구가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해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구는요, 서울처럼 수요를 억누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냥 시장이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의 새 아파트를 쏟아부어 버린 거죠. 이 공급 폭탄의 결과요,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99주 연속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시장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의 차이 보이시죠? 서울은 수요를 막자는 자물쇠를 계속 채우려고 했고 대구는 공급을 늘리자는 열쇠로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철학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서울로 돌아와 볼까요? 이 모든 규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웃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좀 놀라운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들이 지난 몇 년간 시장을 겪으면서 똑똑해진 거예요. 그때 세금 몇 푼 무서워서 팔았더니 수십억을 놓쳤네.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젠 웬만한 압박이 와도 절대 안 팔아 하고 버티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기존 매물도 없는데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물량은 말 그대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최저치래요. 그리고 집주인들은 이 미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겠죠? 자,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없지. 원래 있던 전월세 매물도 점점 사라지지.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어요. 선택지가 없다는 건 협상력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힘이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순간인 거죠.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대구처럼 집이 넘쳐나면 세입자가 왕, 즉 갑이 되고요. 서울처럼 집이 부족하면 집주인이 갑이 됩니다. 결국 힘의 균형은 딱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덫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간 당장 집값이 폭등할 것 같아서 무섭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전월세 시장은 계속 말라 죽어가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세입자의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세입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선물해준 셈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 시장에 있는 집주인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으세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안도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